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토토 승호패 13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렸던 프로토와 농구 승호패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를 비롯해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프로토 조합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 및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는 직접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39득점을 올렸고 조엘 엠비드도 27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미러키에게 24개의 3점 슛을 허용하면서 득점 공방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1월 말 4연승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최근 6경기 기준 1승 5패, 흐름이 좋지 않은 필라델피아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12로 나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미러키전도 127점을 득점하고도 135점이나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준 만큼 이번 토론토전 역시 수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맥시가 절정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화요일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엔비드가 출전한다면 필라델피아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날 총 42번의 3점 슛을 시도해 19%, 단 8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얕은 안조를 보였고 팀 총득점이 87점에 그치고만 토론토입니다. 토론토 역시 1월 말 5연승을 기록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지만 최근 6경기에서 1승 5패의 성적을 거두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6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2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고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RJ 베럿과 야코퍼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번 필라델피아 원정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인디애나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서부 원정 4연전을 2승 2패로 마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부 원정 4연전이 시작되기 전 1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치러진 14경기에서 11승 3패를 거뒀을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인디애나인데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다만 홈에서는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최근 10번의 홈 경기에서 7승 3패, 확실히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팀의 야전사령관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파스칼 시아캄이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베네딕트 베서린과 오비 토핀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진탕 프로토콜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한 주전센터 마일스 터너만 출전이 가능하다면 이번 뉴욕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6득점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보스턴에게 19개의 3점 슛을 내주면서 홈에서
27점 차 대패를 당한 뉴욕입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도 보스턴에게 3점 슛을 무려 29개나 허용하면서 양궁 농구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뉴욕인데 다시 한번 외곽 수비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인디애나와는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던 뉴욕이고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 승리했던 경기에서는 인디애나의 3점슛 야투율을 10%로 꽁꽁 묶으면서 대승을 거뒀고 반면 패배했던 경기는 21개의 3점슛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뉴욕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뉴욕이 인디애나의 3점슛을 얼만큼 억제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부상으로 결장 중인 팀 수비의 핵심 오지 아누노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쿼터 종료 시점 10넉점 차 리드를 잡았던 시카고지만 3쿼터에만 42점을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잭 라빈이 세크라멘토로 떠났고 케빈 허더와 트레 존스, 잭 콜린스가 합류했지만 라빈만큼의 임팩트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자원들인 만큼 사실상 올 시즌도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시카고입니다. 그나마 마타스 부젤리스 같은 올 시즌 데뷔한 루키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과 최근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 백코트 듀오의 공격력이 살아난 점은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시카고란 팀이 워낙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3점슛이 터지는 날에는 심심치 않게 이변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시카고 쪽 이변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지만 19득점 12어시스트 10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제일런 듀랜도 16득점 12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토바이어스 해리스도 20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 출전한 말릭 비즐리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비즐리는 지난 필라델피아전 3점슛 9개 포함 36득점을 올린 데 이어 직전 샬럿전도 3점슛 5개 포함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물오른 3점슛 감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복이 있는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말릭 비즐리의 3점슛 야투율에 따라 디트로이트의 공격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7경기 2승 5패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팀의 에이스 케빈 듀란트가 발목 부상으로 인해 3경기 연속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게 가장 뼈아프고 브래들리 빌 역시 발가락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2경기 연속 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듀란트는 얼마 전 막을 내린 트레이드 기간 동안 끊임없이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렸고 실제 듀란트의 트레이드를 추진했었던 피닉스지만 끝내 트레이드에 실패했다는 보도들도 나오면서 팀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지난 유타전 데빈 부커가 47득점을 올리면서 3연패 탈출에 성공한 피닉스지만 직전 덴버전은 부커 혼자만의 활약으로는 패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멤피스전 케빈 듀란트의 복귀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있지만 듀란트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서부 2위 멤피스를 상대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멤피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1위 오클라호마와 서부 2위 멤피스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됐었던 경기인데 오클라호마에게 주전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2경기 기준 10승 2패, 흐름이 좋은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3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특유의 빠르고 공격적인 팀 색깔이 경기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제런 잭슨 주니어와 자모란트를 필두로 한 주전들 뿐만 아니라 리그에서 벤치 뎁스가 가장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피닉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멤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서울 SK와 창원 LG의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홈팀 SK는 직전 KT전을 승리하면서 6연승에 성공했고 올 시즌 홈에서 16승 2패, 홈 경기 10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 용병 자밀원희를 필두로 김선영과 안영준, 오재현 등 국내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어느덧 매직 넘버를 11까지 줄였고 일찌감치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간 SK입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도 4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만큼 최근의 연승 흐름과 상대 전적 우위를 고려한다면 홈팀 SK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G도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직전 KCC와의 2연전을 모두 승리했고 최근 10경기 기준 9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아셈 마레이가 인사이드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칼 타마요와 양준석이 제 몫을 해주면서 LG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슈터 전성현의 슛감도 살아났는데 전성현은 지난 2월 3일 SK전에서도 3점슛 6개를 성공시켰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전성현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SK에게 4전 전패를 기록 중인 LG고 얼마 전 LG의 8연승을 저지한 상대가 다름 아닌 SK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SK와의 4번의 맞대결에서 3경기가 모두 투포제션인의 접전 구도였던 걸 감안하면 LG 역시 쉽게 경기를 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SK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SK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33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나머지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들도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무난한 승리를 거둔 보스턴입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흐름이 괜찮은 보스턴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주전 포워드 제일런 브라운이 결장했는데 이번 샌안토니오전은 출전이 유력해 보이고 브라운이 복귀한다면 테이텀과 브라운, 원투펀치를 필두로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워싱턴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빅터 웬바냐마가 31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디에런 팍스도 30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데뷔 2년차 웬바냐마가 놀라운 성장세를 넘어 벌써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고 디에런 팍스라는 리그 정상급의 가드가 합류하면서 나름 탄탄한 전력을 갖춘 샌안토니오입니다. 이번 보스턴전 역시 웬바냐마와 팍스를 필두로 게임을 풀어나간다면 경기를 접전 구도까지는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 이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애틀랜타전 팀의 원투펀치가 나란히 맹활약을 펼쳤지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프란츠 바그너가 37득점, 파올로 벤케로가 3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홈에서 6점 차 패배를 당한 올랜도입니다. 확실히 프란츠 바그너와 벤케로,
원투펀치의 폼은 살아났지만 최근 10경기 기준 3승 7패, 흐름이 좋지 않은 올랜도고 이 구간 팀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샬럿을 상대로는 이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올랜도고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두 경기 모두 샬럿의 총 득점을 90점 미만으로 묶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홈 경기도 기본적으로는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올랜도입니다. 공격은 바그너 벤케로 듀오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강점인 강력한 수비력으로 샬럿의 득점을 억제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브루클린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다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코트를 떠났던 게 가장 뼈아팠고 팀의 2옵션 마일스 브리지스도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7득점에 그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12경기 기준 2승 10패, 흐름이 좋지 않은 샬럿이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은 13위로 수비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펜시브 레이팅은 25위로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팀 공격의 핵심인 라멜로 볼이 다시 발목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번 올랜도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만약 라멜로가 결정한다면 올랜도의 수비에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샬럿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직전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6경기 기준 5승 1패, 흐름이 좋은 브루클린이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1위까지 상승했을 정도로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리그에서 가장 느린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브루클린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수비와 느린 속도로 이루어진 브루클린의 늠농구에 상대팀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특유의 늠농구를 바탕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코멘트는 1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토론토와 경기를 갖고 목요일 브루클린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필라델피아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7패로 좋지 않고 만약 수요일 토론토전에 조엘 엠비드가 출전한다면 목요일 브루클린전에는 엠비드가 결장할 확률이 높은 데다가 타이리스 맥시같이 빠른 선수가 브루클린의 느린 늠농구에 특유의 공격 템포를 잃어버린다면 브루클린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의 코멘트는 이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인디애나 원정 경기를 치른 뒤 목요일 홈으로 돌아와 애틀랜타를 만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뉴욕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4승 3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안드레 헌터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팀을 떠났지만 새롭게 합류한 카리스 르버트와 조지니에 테렌스 맨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 애틀랜타입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직전 경기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2월 기준 평균 득점 31.8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트레이 영은 이 뉴욕 닉스만 만나면 전위가 불타오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는 뉴욕을 상대로 애틀랜타가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클리블랜드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3점슛 8개 포함 44득점, 맹활약을 펼쳤지만 경기 초반 벌어졌던 점수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3경기 연속 40점 이상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올라왔고 최근 11경기 기준 8승 3패, 흐름이 좋은 미네소타입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이 나란히 6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러키전 역시 에드워즈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10넉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가 38득점을 기록했고 이적생 카일 쿠즈마가 21득점을 올렸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 중인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공백이 뼈아팠고 골든스테이트에게 11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준 동시에 턴오버 역시 11개나 더 범하면서 경기를 내주고만 미러키입니다. 야니스는 부상으로 인해 올스타전도 불참하게 됐기 때문에 당분간 결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릴라드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릴라드는 지난 필라델피아전 43득점에 이어 직전 골스전에서도 38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지만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와 제이든 맥데니얼스 같은 사이즈가 있는 수비들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러키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1득점을 기록했고 제일런 윌리엄스와 챗 홈그램이 28득점을 합작하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오클라호마입니다. 특히 벤치와 주전을 오가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런 위긴스가 24득점을 올렸고 나머지 선수들도 공수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뉴올리언스를 압도했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얼마 전 서부 2위 멤피스를 상대로도 대승을 거두면서 독주 체제를 굳힌 오클라호마고 올 시즌 줄곧 디펜시브 레이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을 정도로 견고한 수비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마이애미전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보스턴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뱀 아데바요가 22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선수들 대부분이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팀 총득점이 85점에 그친 마이애미입니다. 지난 브루클린전도 빈공에 허덕이면서 팀의 총득점이 86점에 그쳤는데 최근 6경기 기준 2승 4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위, 꼴찌일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인 만큼 현재 마이애미의 공격력으로는 오클라호마의 수비를 뚫어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오클라호마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토론토전을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었습니다. 딜런 브룩스와 제일런 그린이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37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치 선수들도 힘을 내줬는데 제프 그린과 조크 랜데일, 캠 위트모어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주전들의 부족한 득점 볼륨을 잘 채워줬습니다. 다만 주전 센터 알페렌 센군이 경기 초반 부상으로 인해 코트를 떠났는데 센군은 팀 전력의 핵심인 만큼 이번 피닉스전 센군의 출전 여부에 따라 휴스턴의 경기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멤피스전을 치르고 목요일 휴스턴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피닉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2승 8패로 좋지 않은데 일단 케빈 듀란트가 수요일 멤피스전부터 출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휴스턴의 알페른 센군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면 피닉스에게도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 연장 접전 끝에 아쉬운 한 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30득점, 클레이 탐슨도 19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이적 후 한 경기만을 뛰고 다시 부상을 당한 앤서니 데이비스의 공백이 뼈아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루카 돈치치를 떠나보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몸관리 이슈였는데 새로 합류한 앤서니 데이비스는 댈러스 데뷔전에서 3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팀 안팎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31분 동안 26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데이비스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 상황이고 현재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의 몸 상태도 완전치 않기 때문에 프론트코트에 비상이 걸린 댈러스입니다. 만약 워싱턴과 게포드가 이번 경기 결정한다면 고전이 예상되는 댈러스입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접 미러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6개 포함 38득점을 기록했고 이적생 지미 버틀러도 20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버틀러 합류 이후 2연승을 날리면서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인데 버틀러는 지난 시카고전 25득점에 이어 직접 미러키전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고 버틀러가 인사이드에서 활개를 치니 자연스레 커리에게도 3점슛 찬스가 많이 나오면서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골스입니다. 커리는 지난 시카고전 3점슛 8개 포함 34득점에 이어 직접 미러키전도 38득점을 기록한 만큼 슛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댈러스전 역시 커리와 버틀러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골든 스테이트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전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직전 경기 제임스 하든과 노먼 파월, 이비차 주바치 이렇게 팀의 핵심 3인방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하든이 23득점 17어시스트 더블더블, 파월이 26득점, 이비차 주바치도 26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아미르 커피도 3점슛 5개 포함 17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었습니다. 트레이드 기간 벤 시몬스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를 영입하면서 벤치 뎁스를 강화한 클리퍼스고 최근 카와이 레너드도 결장 없이 꾸준하게 경기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멤피스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멤피스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피닉스 원정에 이어 목요일 LA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멤피스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7승 1패로 상당히 좋고 워낙 벤치 뎁스가 두터운 팀인 만큼 멤피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노구토토 승호패 13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